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대비학적의 자동차 정비공학 OT를 좀 진행을 하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강의를 갈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교재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OT에서 내용에서 보면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총 5단계 정도로 나눠졌습니다. 5단계로 나눠졌고요. 지금 올해부터 약간의 바뀐 게요, 이론이 정비하고 공학을 두 개 그냥 합쳤습니다. 합쳤던 게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론이 풍부하니까. 근데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피드백 받아보면은 이론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두 개를 이론을 강제 줄이고 각각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권으로 합쳐서 저희가 이제 이론 교재는 요 교재로 일단 가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교재인데 아마 내용이 조금씩, 아마 강의 내용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바뀌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고 시험 계속 나오는 문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굳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될 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좀 많이 줄일 거고요. 거기에 반해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공학적인 내용으로 좀 이해력을 좀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목표 타겟은 딱 8주인데요. 아마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 날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 문제풀이 1인데 이때는 단원별로 갈 겁니다. 저희가 엔진, 전장, 샤시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소분되어 있는 파트가 있으면요, 그 파트별로 그냥 쭉 같이 나갈 겁니다. 쭉 같이 나갈 거고, 이때까지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고민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고민 같은 거 크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집중 문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약한 점 계속해서 저도 파악을 해야죠. 파악을 하고 이제 심화 이론 때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조금 보강돼서 조금 설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심화 이론이 내년 2월 정도인데 저희 학원이 보통 12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할 겁니다. 12월이나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만약에 시작되면은 저도 이제 점수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공개하기 좀 창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름은 안 봅니다. 이름은 안 보고요, 몇 점과 어디가 틀렸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틀린 부분들, 그 다음에 또는 다 틀린 부분, 또 다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걸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이제 보강을 해야 될 부분, 조금 설명을 덜 해도 되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 요걸 체크해서 아마 심화 이론 때 잠깐 전체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 문제 문풀 2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25문제씩, 요때부터는 25문제씩 풉니다. 25문제씩 해서 문제집처럼 쭉 나갑니다. 이때 보통 짧게는 25문제고요. 보통 이제 한 50문제 타겟으로 나갈 거예요. 50문제 타겟으로 나가는 건요, 여기 문제풀이 속도 향상입니다. 문제풀이 속도 향상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5문항이죠. 한 개에 25문항이죠. 국어 25문항, 그 다음에 정비 25문항, 그 다음에 공학 25문항. 요거 혹시 아시나요? 네, 25문항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총 75문항을 합니다. 시간은 75분 줍니다. 75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풀이 속도 향상, 요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수업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줄이고 문제 푸는 속도를 계속 늘릴 겁니다. 아마 되게 단축을 시킬 겁니다. 단축을 시키는 게 보통 국어 25분 풀고 정비 25분 풀고 공학 25분 풀면 된다 라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들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말고 이제 다른 OT 강의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정비하고 공학을요 보통 저는 25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50분 동안 풀라고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비공학 교수님인데 왜 이거를 국어에 치중을 하냐? 일단 여러분들 국어가 받쳐줘야지 정비공학이 같이 따라옵니다. 정비공학이 높을 때 국어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정비공학에 힘을 쓰면은 국어의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어 쪽에 많이 하고, 저희는 25분 안에 얘네들을 다 푸는데 대략 한 90점 이상, 최소 80점 이상의 타겟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요, 90점 이상의 타겟층으로 저희는 계속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집중 문풀 할 적에 25문제씩 계속 문제 풀어나가는데 초반에는 25문제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1시간에 50문제씩 풉니다. 그냥 문제 읽고 답하고 중요한 내용만 딱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정도만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풀 2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요거는 1시간에 25문제씩 시험장처럼은 아닌데요. 시험장하고 비슷하게 뭐 만들진 않지만요. 시험장처럼 25문제씩 여러분들 풀 거예요. 시간은 드립니다. 요때 조금 힘들게 드릴 겁니다. 힘들게 드린다는 거는 요거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시겠지만 실강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정비는 제가 10분 드립니다. 공학은 제가 15분 드립니다. 시간. 이 안에 못 푼 것들은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풀 적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어때요? 되게 조용하죠. 잡소리 하나 없죠. 뭐 하나 집중할 수 있게끔 딱 돼 있죠. 요때 여러분들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제가 계속 말을 겁니다. 말을 건다는 건 뭐냐?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럼 방해를 받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시험장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약간의 진짜 운 좋으면은 되게 조용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시험장 가다 보면은 꼭 한두 명씩 특이한 애들 있죠.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일정한 소리가 나오거나 약간 좀 신경이 거슬리거나 운 나쁘면은 외부에 있는 소음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체험하고자 해서 이때 한 10분, 15분씩 드리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도 걸고요. 왔다 갔다 하고요. 되게 부담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때 아마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지 내가 조금 점수대를 높일 수 있는지. 요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적에 대부분들은 1번부터 쭉 읽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친구들은 거꾸로 읽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그렇게 해요. 너는 다음부터 문제 풀 적에 거꾸로 풀어라 라고 해요. 1번부터가 아니라 25번부터 4번부터 읽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항목이 나오면 어떤 파트가 나오면 그 파트는 일단 스킵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도 문제 풀이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계속 봐야 돼요. 보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집중 문제 문풀, 그러니까 집중 문풀 1, 2 하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는 정비하고 공학하고 나눠서 풀 거예요. 나눠서 푼다라는 건요 타겟이 다릅니다. 정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구성품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뭔가의 설명을 하고 그걸 맞힐 수 있는 거라고 하면요. 공학은 약간의 그 어셈블리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글밥의 차이도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조금 더 글밥이 많은 게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밥이 되게 작은 게 정비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진행해서 일단 목표치는 내년 6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그 시험 기간 행보를 보면은 대략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마 끝날 때쯤에 말씀드리겠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라, 공부는 어느 정도 수준 해라. 이런 거를 아마 마지막 정도에 아마 쭉 설명을 드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혹시 OT 때 요거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됩니다. 저희 타겟층인데요. 12월 달까지요. 여러분들 뭐 해서 잘해서 내가 뭐 60점 넘겨야지, 80점 넘겨야지. 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어차피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기본 이론만 배웁니다. 이론만 배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를 먼저 좀 잡아놓으세요. 국어를 항상 먼저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국어가 60점대에서 머무시는 분들은요. 거의 합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60점대에 머무시는 분들은 그 시험 볼 적에 그 사람의 컨디션, 그 다음에 국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국어 같은 경우는요. 최소 70에서
80점 정도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70에서 80점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도 보면요. 초반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마 저희 집중 문풀 2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어가 상당한 시간만큼 여러분들 공부를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일단은 탄탄하게 잡아놔라. 참고로 국어는요. 한 번 올라간 점수 안 떨어집니다. 운 좋아서 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자기의 그 국어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가 계속 플랫하게 갈 거예요. 쭉 갈 겁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좀 더 노력했냐 덜 했냐에 따라서 약간씩 움직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건 시험 점수라는 건 이렇게 그래프처럼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그냥 가다가 이게 한 번 더 올라가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먼저 땡겨 올리는 거는 무조건 국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 일수는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대를 대비했을 적에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요 일수를 적어 놓은 거고요. 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십니까? 하루 공부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그 인강 들으시는 분들 답답해 하세요. 할게요.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하시나요?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인강생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최소한 8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때 8시간에서 순수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저 약간의 그 미소가 뜹니다. 요때 순수 8시간 내내 공부하나요? 안 합니다. 요때 핸드폰 보시나요? 그죠, 핸드폰 보시죠. 그러면 요게 8시간이라요. 실제로 6시간, 5시간, 4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순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요걸 보통 저는 기존의 학생들은요, 50분에 10분 해서 50분 공부했으면 10분 휴식 요거를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50분 동안 앉아있기 힘듭니다. 그럼 25분 동안 하고요. 5분 동안 쉬세요. 근데 그런 분 있어요. 5분 동안 나 담배 피고 오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 담배 피지 마세요. 네, 간단하게 물만 먹고 들어오시고요. 좀 모았다가 그냥 한 번에 피세요. 전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최소한 12시간이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요. 지금 연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소 12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최소 12시간. 요때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적에 요거 이제 공부 방법 물어보는 것 때문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하실 적에요. 난 처음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안 될 겁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앉아가지고 12시간 책을 봐라?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1년만 고생하면 되죠. 그렇죠? 1년만 고생하실 적에 뭘 하냐면은 일단 한 2주에서요. 보통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시켜보면은 2주에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그냥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핸드폰만 보지 마세요. 거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요거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는 12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냐 없냐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는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잠도 자고 그러다 보면은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그 생각이 든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책을 핀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네, 책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기 힘들다라고 하면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뭐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멍 때리시는 건 괜찮습니다.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지 않게끔 몸에 좀 익숙하게 그렇게 좀 만드시면은 아마 충분히 뭐 합격에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공부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강생분들한테는 조금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실강생분들한테는요 늘 좀 하라고 요구하고요. 진짜 안 하면은 뭐 제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좀 해서 저한테 그 다음 주에 강의 오셨을 적에 보통 얘기해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합니까? 핸드폰 몇 시간 합니까? 모르죠. 유튜브 얼마나 봅니까? 쇼츠, SNS 이런 거 다 했을 때 얼마나 봅니까? 모르죠.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사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흡연하시나요? 흡연하시나요? 흡연할 적에 하루에 흡연으로 인한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하루에. 여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좀 고민합니다. 내가 담배 피우는데 얼마나 걸리지? 담배 피우는데 보통 좀 가까운 거리 간다라고 하면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가서 열고 피우고 끄고 다시 오는데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면은 담배가 한 20개 피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갑 피시는 분은요, 하루에 약 100분가량을 손해를 봅니다. 여기에 커피를 마신다? 플러스 한 10분에서 20분. 이내전에 담배로 인해서 2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적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는 시간, 즉 SNS, 쇼츠, 유튜브 이런 거 보는, 미디어를 보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하게 좀 체크하라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저는 이거 얼마 안 봅니다. 특히 게임도 이거 저 게임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보통 일주일 동안 이거 적고 나잖아요. 그러와서 다음 주 그 입주에 와서 얘기하는 게 놀래요. 적게는 뭐 적게 하시는 분은요 한 2-3시간 정도가 있었고요. 보통은 한 4-5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4-5시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 데일리 무조건 적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일단 다 적는 거예요. 이거를 뭐 1년 내내 적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식사하는데 그런 거예요. 식사하는데 나는 한 30분 정도 식사를 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커피를 마셔야 돼서 한 20분 정도를 허비를 해. 그 다음에 난 졸려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자야 돼.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대략 한 70분 정도는 또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다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이상 이 정도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에서 무조건 적으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뭐 연습장 같은 거 있으면은 아침에 기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로도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침에 기상을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7시에 기상했다면 7시에 기상을 했다. 그냥 중간에 뭐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한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만약에 8시에 했어. 8시에 식사를 했어.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하시나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하시나요? 도서관을 갑니다. 한 도서관 갔는데 한 9시 반 정도가 도서관을 갔어. 이때 내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냐 또는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거리냐 라고 되게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뭐 예를 들면 30분이다. 30분만큼 이동 거리를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시 반에 도착했어. 이때부터 난 공부를 했어. 라고 하면은 이때 9시 반부터 앉아가지고 여러분 책을 핍니다. 그러다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좀 주의력이 좀 없어서 9시 50분에 휴식. 10시 예를 들어서 10분에 다시 시작. 유튜브를 봤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유튜브 해서 뭐 한 몇 시? 한 11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한 15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한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요. 요 시간을 다 체크해서 기상 7시에서 식사 8시에 식사를 해서 요겁니다. 8시까지 식사하신 분도 있고요. 8시부터 식사하신 분도 있어요.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얼마나 걸렸고 실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였고 쉬는 시간은 얼마였고 흡연한다? 흡연 시간 꼭 넣으셔야 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요 흡연 시간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 무시 못해요. 하루에 보통 뭐 적게 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적게 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보통 한갑씩 핍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최소 2시간 이상을 그냥 버리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담배 피운다 하면 흡연한다 하면 흡연 시간도 다 적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계를 계속 내놓으세요. 그 실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했을 적에 그 시간이 상당히 적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유튜브 보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흡연하는 거? 네. 가서 뭘 저도 권하진 않지만요. 1시간에 한 번 갈 거예요. 2시간에 한 번 가서 그냥 딱 한 대만 피고 오세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실강생분 중에 하나는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핍니다.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건물 안에서는 피지 말고요. 흡연구역 정해놓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혼자 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건물 자기 방 안에서 핀다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 무조건 적어라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 요거는 여러분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요, 머릿속으로 많은 혈류가 한번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공부한 것과 운동을 안 하고 공부한 거에서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쓰러져 지쳐 죽을 정도로 운동을 했다. 그거는 미친 짓이고요. 그냥 약간의 심장이 한번 팔딱팔딱 한번 뛸 정도, 조금 살짝 좀 뛸 정도까지만 한번 운동하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본인 성향에 따라 공부하는 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것뿐만 아니라 저희 정비공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면서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 성향이 나는 암기하는 게 좋은지 이해하는 게 좋은지 요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가 나는 더 잘 된다라고 하면요, 일단 외워요. 외우고 얘가 왜 그런지 이제 이해력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유난히 암기력이 안 돼. 그러면 이해력을 먼저 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암기가 우선이냐 이해력이 우선이냐라고 했죠게요. 이건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가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해하고 암기하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내용은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라는 단어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런 공부 방법을 꼭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문풀 2 같은 거 할 쪽인데 이제 문제는 많이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푸는데 많이 푸는 대신 저겁니다. 내가 몇 점 맞았어. 그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건 필요 없고 내가 뭘 틀렸는지 이게 왜 틀렸는지를 계속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80점 맞았네. 80점 맞네. 80점 맞네. 그럼 난 80점이야. 그 다음부터 그거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쭉 떨어집니다. 그런 친구들 여러 봐요. 그래서 80점 맞았어.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 20점이잖아요. 그 20점이 왜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경우 적을 때도 이제 그 마이너스, 즉 틀린 것 부분, 이런 부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본인을 편안하게 하는 스승을 만나라. 요거는 이제 꼭 제 수업을 뭐 다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합격하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합격한 겁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잔소리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라고 잔소리만 합니다. 때로는 이게 수업 중간에도 이제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이제 1년 동안 누군가한테 계속 배우고 그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한 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 이 정도의 주파수 때의 목소리 톤은 듣기 싫어. 또는 이렇게 말이 빠른 거, 느린 거 난 싫어.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거를 억지로 듣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아마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패키지로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패키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좋고요.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단과로 자기 본인 성향에 맞는 분들은 한 번씩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딱 한 해만 딱 1년만 개고생하고 합격하자. 이 생각 갖고 계시면은 네, 쉽게 아마 합격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운가요? 지금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고요. 참고로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요, 필기 떨어지신 분들은 없습니다. 필기 떨어지신 분들이 한 분인가 두 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도 안 된 친구들. 그죠? 공지 뜨고 고민하다가 막판에 밀어넣고 그때 그 비전공자이신데 들어오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기는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근데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일부는 붙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최종 합격까지는 못 갔고요. 일단 실강하신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지켜주십니다. 다 지켜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해요. 합격이고요. 한두 해 빼고는요, 웬만하면 거의 전원 다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죠? 합격 끝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때쯤에 한 11월, 12월 달 정도에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셔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친구 한두 명 있는 기수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저희끼리 놀다 보면.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기수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이고요. 같이 합격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 두 분은 일단 이제 실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니에요. 서로 도와야 되는 동료들입니다. 내가 모르면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알면은 뭐 알려줘도 되는 거고요. 서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의 공부니까요.
다음에 이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네, 요 책이에요. 요 책이고 생각보다 조금 늘 생각하지만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좀 두껍고요. 생각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저도 들어보는데 무겁습니다. 저도 차 타고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요게 내용이 그 문제 안 넣고요. 다 이론만 넣어놨습니다. 다 이론만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 책에서 뭐 보통 요 책을 만든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한 3권, 4권의 이상의 책을 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에서 다 함축적으로 좀 모아서 놔둔 겁니다. 놔둔 거고요. 그래서 교재는 계속해서 요걸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기본 이론도 요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도 요걸로 함축을 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 드릴지는 아마 저희 문풀 조금씩 하면서 그때 상황을 보고 아마 저도 아마 새로운 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처음 수업 보면은 기본 사항에서 이제 힘과 운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은 다들 그래요. 왜 오자마자 여러분들 모든 굳이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 같은 거 혹시 사보신 적 있나요? 공학 교재? 자동차 쪽 교재 혹시 자동차 쪽 교재 사보신 적 있나요? 운전면허요. 그렇죠. 운전면허는 소중하죠. 보통 이게 사면은 보통 그래요. 나는 정비공학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책을 펼치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계산공식 미친 듯이 나옵니다. 저희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일부러 뒤로 살짝 뺐어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공식 나오면은 머리 아파요. 대부분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나는 수학을 포기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저도 수학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뭔가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풀고 나면은 되게 뿌듯함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 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힘과 운동 관계라고 하면은 자동차하고 관계가 없다라고들 많이 판단을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요걸 알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거. 그 혹시 이거 F는 MA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귀찮게 한다라는 것보다요.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답을 진짜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타겟을 딱 꼽히면은 하루 종일 질문만 합니다. 대답을 할 때까지. 심지어는 영상 끊고도 질문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필기 합격이 목표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죠?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는 거는 면접을 대비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계속 들어야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저도 피드백을 또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F는 MA 어디서 보셨나요? 네, 그죠. 학교에서 봅니다. 이거 초등학교 빼고요. 중, 고, 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데서 할 적에 F는 MA예요. 자, 그럼 이때 F는 MA 해가지고 보면은 요 M은 저희는 이제 질량이라고 합니다. A는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책 찾아보시다 보면요. 킬로그램 펄스라는 이런 단위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이런 단위도 보실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참 관심이 없으셨네요. 네. 보통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 단위만 보면요. 이건 질량의 단위예요. 질량의 단위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킬로그램을 씁니다. 저희 중력 가속도의 단위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력 가속도는 저희는 보통 이제 9.8 m/s 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F는 MA 할 적에요. 그냥 요 9.8을 빼버리고요. 그냥 m/s 자승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힘이라고 하는 건요. 킬로그램 m/s 자승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위예요. 단위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나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 또 저희 평상시에도 생활할 때 보면은 되게 길면 어때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축을 시키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얘를 F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펄스라고 읽습니다. 킬로그램 펄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킬로그램 펄스에서 그대로 놔두고 일단은 힘은 그냥 말 그대로 질량에다가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거를 저희는 이제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간단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거 되게 가볍지만 한 1kg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얘를 들고 있습니다예요. 하지만 저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힘? 이 지우개의 질량과 지구에서 누르고 있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는 내가 얘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 내려오는 걸 난 여기 밑에서 들고 있는 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힘인 거고요. 제가 여기가 직장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와가지고 이 분필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충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들고만 있어요. 흔히들 뻘짓거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거는 힘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직장에 오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얘를 들고 요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라는 건요, 내가 힘을 갖고 얼마만큼의 거리가 갔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만 곱해지면은 저는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률이라고 합니다. 일률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보통 마력, 1마력이냐 2마력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일률이라고 하면요, 일을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일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를 쭉 해서 보면은요,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 공부하실 적에 힘은 F는 MA야, 그 다음에 뭐 일은 이게 이제 거리가 더해, 일률은 뭐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야 라고 막 이것만 외우세요. 이걸 외우기보다는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이라는 건요, 자, 킬로그램, 펄스, 메타는 저희는 1이라고 합니다. 얘는 1을 시간으로 나눠도 일률이 됩니다. 그런가요? 맞나요? 네, 아니요. 50%의 확률이잖아요. 이거 갖고 뭐 혼내지 않습니다. 이거 맞나요? 1을 시간으로 나누면 일률이 된다. 맞나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는 뭐의 단위입니까? 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힘의 속도로, 여기 밑에다 보세요. 힘을 속도를 곱해버립니다. 힘에다 속도를 곱해요. 그러면은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 요것도 일률의 단위가 나오나요?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저게 왜 저렇게 나와? 라는 거 요거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학습 같은 거 하실 적에요, 야 그냥 외웠습니다. 왜? 외우라고 하니까. 근데 보통 그죠? 왜 외우는지도 몰라. 그냥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저희 자동차 쪽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암기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이것저것 합쳐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자동차 쪽을 배우면요, 공학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었냐면요,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학학, 삼력학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유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기 쪽에서 나오는 열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엔진의 열은 또 열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거기에 따라서 요즘에 뭐 이제 화학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 감각, 그 외적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있는 저희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걸 다 외울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되게 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금 요거 설명드린 건요.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면 무조건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컨인데 갑자기 힘과 속도를 줘버려요. 일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요, 나중에 자동차 쪽, 차량 쪽, 뭐 정비나 공학 쪽에서 어떤 뭐 계산 공식이 나오거나 계산을 하거나
또 뭔가를 물어봤을 적에 단위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단위만 계속 보셔도 괜찮습니다. 단위만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은 1과 시간을 갖고도 인류를 만들 수 있네, 힘과 속도로도 인류를 만들 수 있네, 요것만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시면 돼요. 요게 약간의 이해를 하라는 뜻인 거고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좀 교육 현실을 부정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외우기만 하죠. 외우기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거고요. 다시 잠깐 저기 힘으로 좀 넘어와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요. 저희 킬로그램 펄스와 뉴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1kg의 질량을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자승의 가속, 1kg의 중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1m per sec 자승의 가속도를 갖고 있을 때 저희는 1kg 펄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1뉴턴은요, 1kg의 1kg의 질량을 갖고 있는 거에 이것도 똑같아요. 가속도인데 이것도 그 미터 퍼 세크 자승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개 다 똑같아요.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요, 9.8m per sec 자승을 갖고 있냐, 1m per sec의 자승을 갖고 있냐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저희는 보통 가속도는 9.8m per sec 자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뉴턴은요, 이게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그냥 1m per sec 자승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1kg 펄스는 1kg의 질량의 9.8m per sec 자승의 중력 가속도를 갖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은 9.8kg 메타 per sec 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kg 메타 per sec 자승은요, 뉴턴과 같습니다. 그래서 9.8 뉴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계산하실 적에 1kg 펄스는 9.8 뉴턴에서 막 이렇게 계산기를 때려야 되는데, 필드에서는요 이렇게까지 계산 안 합니다. 1kg 대충 10뉴턴이네, 10뉴턴 대충 1kg이네.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토크값 같은 경우 사용하실 적에 아마 얘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힘과 운동 관계에서는요, 요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좀 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율에서 보면은 1PS라는 단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1마력이라고 합니다. 1HP는요, 1HP를 들어보셨다는 건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홀스파워. 네, 근데 두 개 다 똑같아요. 두 개 다 홀스파워입니다. 홀스파워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영국에서 사용되는 단어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쪽에서 사용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마력, 또 요게 또 불마력 또는 역마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PS 단위가요, 1율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혹시 요거는 요거 혹시 단위 기억나시나요? 홀스파워. 얘는 76kg 펄스 메타 퍼 세크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간혹가다 이제 Q&A에서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76을 하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계산하실 적에요, 전부 다 이제 PS 단위, 불마력만 계속 사용합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뭐 계산을 하거나 뭐 하면요, 다 PS에서 75kg로 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한 10년 전에 교재를 구해요. 옛날 거 문제를 풀겠다고. 그 문제에서 문제풀이 하다 보면요, 76이 나옵니다. 요게 역마력이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마력 HP 단위까지는 굳이 안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75, 그러니까 1PS는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거 공부하실 적에 되게 계산 공식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 공학 쪽에서는요,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적에 계산기 못 들고 갑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 가게 같은 데서 슈퍼나 마트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이런 계산기조차도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수기로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승이 들어가거나 루트가 들어가는 거 이런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런 건 나와요. 최적 구하는 거. 최적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진짜 마력을 구하세요. 뭐 힘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열과 일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요 열과 일 에너지의 관계에서는요. 딱 중요한 거 몇 개만 할게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는 그냥 말 그대로 열이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 이때에서 열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위치는 이제 변하는 정도.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바뀔 적에 이때 얼마만큼의 열을 냈냐. 이런 개념인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를 내가 멈추기 위한 힘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요거를 보통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빨리 가는 거는 얘네들은 시험에서 별로 언급을 안 나오고요. 그동안 언급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속도 단위입니다. 요 속도 단위는 시간당 내가 얼마만큼 갔냐라고 하죠. 저희는 보통 이제 차에서 너 지금 몇 킬로야? 라고 하면은 저 지금 100킬로 달립니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100km per hour로 달립니다. 라는 겁니다. per hour는요, 1시간에 1km를 간다. 요거를 보는 거고요. 요 밑에에 요거인데 보통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100km per hour라고 하면요, 요거를 조금 더 풀면요, 1시간에 100km를 갑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10시간이라고 하면요, 10시간 동안 100km로 갑니다. 그러면 차량 속도는 어떻게 되죠? 그죠? 10km per hour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분수의 단위로 간다라는 거고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당 얘가 초당이에요. 어쩌면 초당 또는 시간당 얼마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 100km per hour로 달리고 있었어. 쭉 달리다가 끝나는 지점에 200km per hour가 됐어. 근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총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렸어 라고 하면은 끝에 있는 속도에다가 그 처음에 했던 속도를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나중 속도, 끝나는 나중 속도에 처음에 내가 시작한 속도를 빼요. 그러면은 총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죠. 얘가 몇 초 동안 너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거를 계산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대충 봐도 이렇게 해서 계산할 적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할 적에 좀 실수 나오는 건데 대충 보면은 얼마 나옵니까? 10 나옵니다. 그렇죠? 이 상태만 놓고 보면 10 나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요걸 한드리는 거는 보통 단위 환산을 안 해서 틀리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요, 여기 보면은 킬로미터 per hour라는 걸 줬어요. 하지만 여기에 걸린 시간은 세크를 초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속도는요,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나와요. 미터 퍼 세크 자승. 이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텐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참고로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런 거를 내가 지금 왜 해야 돼? 욕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저렇게 하는 거였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km per hour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은 보통 공부하실 적에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걸 보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요. 처음에 아직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뭐 분수나 이게 단위 환산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은요, 이렇게 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요. 1시간 10km입니다. 일단 분수로 바꿔요. 그러면 내가 익숙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나는 곱해요. 여러분들 1분의 1은 얼마인가요? 1. 2분의 2는 1. 1km 분의 1km는 1. 그러면은 밑에가 1000m 분의 1km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1이에요. 10 곱하기 1은 1이에요. 1은 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나요? 맞잖아요. 1을 내가 곱했어. 이 앞에 수에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뒤에도 1이 되는 거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어. 그럼 위에가 미터가 나와야 돼. 1000미터, 1km. 요거 하면 1이죠. 맞나요? 네, 1입니다. 그럼 요걸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곱합니다. 1시간, 1시간. 하지만 우리는 밑에가 세크로 바꿔줘야 돼.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즉, 1시간은 3600초. 그러면 요 밑에가 3600초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네, 이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약분합니다. 1시간 지워줘요. 1km, km를 지워버립니다. 남은 거는 10 곱하기 1000m 분의 3600초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단위 환산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겠으면 일단 분수로 먼저 풀어놓으세요. 분수로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단위를 하나씩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거 뭐 쉽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몇 번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요거를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단위 환산하는 게. 킬로미터 퍼를 뭐 미터 퍼로, 세크, 뭐 아우어를 세크로 또는 세크를 아우어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요때 이게 되게 가볍게 여기고 암산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분당 회전수입니다. 요거는 1분에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돌아가느냐. 요거를 보통은 저희는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온도는 요것도 이제 도시를 화씨를 도시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도시를 사용합니다. 맞죠? 근데 어떤 나라는요 이렇게 화씨를 사용합니다. 요쪽 하나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화씨로 주고요. 답을 도시로 원할 때가 있어요. 요때 여러분들 요거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해요. 제 입장에서도요 그냥 너네 그냥 외워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 가면은 요거는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는 점과요 끓는 점입니다. 어는 점은 도씨는 저희 몇 도부터 알죠? 0도씨가 기준이 됩니다. 끓는 점은요 100도씨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잠깐 삼력학 얘기했죠. 삼력학에서 연력학 가면요 순수 물, 일기압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다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요. 보통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하고요. 100도씨부터 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100등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또 외우셔야 돼요. 화씨는요. 어는 점이 32 화씨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212 화씨부터 끓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180등분이 됩니다. 좀 세분화된 건 화씨겠죠. 도씨는 조금 덜 세분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100등분 대 180등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시험 문제 할 때 도씨를 화씨로 바꾸세요라는 이런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여러분들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면은 화씨를 도씨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도씨를 놔둡니다. 도씨 우리는 몇 도씨인지 이거를 한번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화씨 도씨를 나누고요. 네, 여기서 100등분과 180등분이에요. 차이는 몇 배 납니까? 1.8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어는 점은 0과 32로 보시면 돼요. 0과 32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씨에서 32를 뺍니다. 그러면은 32를 뺀다라는 거는 얘가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1.8배만큼의 차이가 났었으니까 반대로 가니까 1.8로 나눠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좀 힘들면은 도씨로 도씨를 만약에 화씨로 간다라고 하면은 화씨는 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화씨는 이라고 할 때는 위에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자, 화씨는 하면은 내가 몇 도씨라고 했죠. 예를 들면 100도씨를 212로 만드는 거예요. 100도씨에 212로 만든다면 여기에 몇 배만큼 차이 난다고 했죠 아까? 1.8배. 근데 시작할 적에 얘는 얼마만큼 올라가 있죠? 32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둘 중에 조금 더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그 유추를 해놓고 이렇게 계산식을 하나 해놓으면은 시험장 가서 당황해도 잊어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100등분, 180등분입니다. 그 다음에 32, 212 외울 필요 있냐? 32 하나가 편하면 32를 외우시면 되고요. 212를 외우시면 212를 합니다. 이게 180등분에서 빼면 되니까. 또는 더해주면 되니까. 이런 표가 완성이 돼서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이항하는 것도 보면은 자, 화씨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 것도 외워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화씨는 도씨 곱하기 1.8 더하기 32입니다. 요거를 옆으로 이항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화씨에다가 일단 이항할 적에 곱셈 나눗셈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덧셈 뺄셈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32가 먼저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도씨를 놔두고 요거를 곱하기 1.8분의 1, 여기 또 1.8분의 1 양변을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은 1.8분의 화씨 마이너스 32 이런 공식이 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두 개 다 외우지 말고요. 딱 하나 정도만 외우셔가지고 하나 정도만 외우셔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되게 뭐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죠.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뭐 암기하세요라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씨 32, 180등분.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힘과 운동 관계는 어떻게 얘네가 상관관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느냐. 요것도 암기보다는요, 얘네가 이렇게 단위를 쓰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위를 엮으니까 얘가 나오네. 요 정도만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할 겁니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한다는 건요, PS 단위가 뭐 킬로와트로 넘어갈 때, 뭐 줄로 넘어갈 때, 칼로리로 넘어갈 때, 그죠? 요 생각만 해도 되게 귀찮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좀 필요한 거고요. 아마 이론할 때는요, 그냥 최소한의,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질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딱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요. 다 엔진의 정의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